침살의 연원은 자형, 즉 글자의 모양입니다. 날카로운 칼이나 뾰족한 물체처럼 보이는 사주의 글자를 현침살의 기운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간의 글자 2개, 지지의 글자 4개가 현침살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천간 2개의 글자는 간목과 신금이고 지지 4개의 글자는 묘목, 오화, 미토, 신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천간의 정화, 지지의 임목과 유금까지도 현침살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더불어 현침살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현침살이 글자의 모양에서 유리하기는 했지만 그 글자의 모양 이면에 오행적 특성에서 분명 현침살이 의미하는 기운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침살이라는 것은 어차피 현침살의 글자 한 개만 있다고 발현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사주 원국에 4개 이상은 존재하거나 일주와 월지에 강하게 자리 잡았을 때 제대로 발현을 합니다. 또한 일주를 중심으로 월주 또는 시주에 추가로 있을 때 그 작용력이 큽니다. 더불어 기존 6개의 현침살 글자 이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 지지의 유금도 충분히 현침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자 모양 자체는 뾰족하지 않지만 유금의 기운적 특성 자체가 강하게 뭉친 금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정화와 임목의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현침살의 느낌의 기운이 있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건이 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의 경우는 일주에 작용하는 중에 밑에 지지가 묘목일 때 현침살의 특성이 발현이 되고 임목의 경우는 일주에서 작용하는 중에 천간이 임수일 때 현침살의 특성이 발현된다고 봅니다. 즉 오행의 상생 흐름이 작용할 때 현침살의 특성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주나 월주, 연주의 정묘 또는 이민이 위치에도 기본적인 현침살의 기운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역시 일주의 위치에 있을 때가 그 자체로 현침살의 특성을 보입니다. 현침살의 작용과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견해는 굳이 현침살을 따지지 않아도 충분히 한 사람의 예민함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주 원국 자체를 놓고 그 어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나 아니면 현침살을 제외한 다른 신사를 찾아 들어가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바로 그 사람이 예민한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때 현침살을 체크해 보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침살의 기운은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침, 날카로운 펜이나 가위 또는 각종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실체적 물건은 아니지만 말하는 것의 예리함과 날카로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의료계통이나 언론인, 예술인, 날카로운 도구를 쓰는 기술직 등으로 발현이 됩니다. 더불어 현침살은 칼이 들어온 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칼이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즉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좋게도 작용하고 나쁘게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침살의 기운은 직업적으로 풀어가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 평소에 미리미리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필요한 행위들을 자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끝이라도 가위로 자주 자르거나 손톱을 자주 손질하거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거나 아니면 각종 필요한 미용 시술을 하거나 취미생활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임신 중이라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왕절개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성향적 예민함과 날카로움을 필요한 곳으로 미리미리 나눠서 필요한 쪽으로 풀어주게 되면 심리적으로 큰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작게 나눠지면서 큰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타고난 성정이 예민하다면 적절히 필요한 곳을 찾아서 강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침살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견해에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본인 사주 원국의 현침살의 기운이 강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마음의 예민함이 크고 어떤 관심 두는 것에 신경을 쓰면 강하게 집착하거나 몰입하는 성향이라면 적절히 현침살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행위를 미리미리 해주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현침살의 기운으로 보는 6글자가 일주에서 천간과 지지에서 만난
갑신일주, 갑오일주, 신미일주, 신묘일주는 일주 자체의 특성에서도 강하게 현침살의 특성을 보이게 되고 여기에 추가로 신유일주 또한 예민한 현침살의 특성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통 신경이 예민하면 살이 찔 겨를이 없이 마른 체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민함이 크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몸이 붓는 모양새로 살이 찌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보기에도 예민해 보이고 본인 속에서도 실제로 예민한 사람이 있지만 남들 보기에는 무던해 보이는데 혼자 속으로만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겉으로는 무던해 보이지만 속으로만 예민한 사람들이 본인의 그 날카롭고 예민한 성정을 밖으로 뿜어내지 못하기에 몸이 붓고 살이 찌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현침살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본인 느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빗으로 박혀서 뒤끝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성향을 잘 이해하는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적절히 말을 돌려서 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하도록 의식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의도치 않은 적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강한 현침살의 일주인 갑신일주는 지지의 신금이 관성으로 작용하는 만큼 강박증이나 걱정병 등의 예민함으로 나타납니다. 갑오일주는 지지의 오화가 식상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만큼 자신이 해나가는 일을 강하게 밀고 가려는 자기중심적 예민함으로 나타납니다. 신미일주는 지지의 미토가 인성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만큼 직관력과 촉이 좋아지는 예민함으로 나타나기에 레이더 같은 특성을 보이면서 위기감지력이 좋아집니다. 신묘일주는 지지의 묘목이 재성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만큼 체계화하고 정리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나 계획된 일을 잘 마무리하려는 예민함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 신유일주의 경우는 60개의 일주 중에서 가장 고집이 강하다고 보는 만큼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감정적 흔들림이 크게 나타나는 예민함이 있을 수 있고 자기 방어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거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 지시를 많이 하는 것 등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침살을 십성론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예민함의 발현에 있어 미묘한 차이들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